여러분 주식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보소 요래 딱 밴드 잡고 장 떨어지면 주식 사지마. 그럼 언제 사냐고요? 어서 이평선 넣고 이공 넣고 골든 크로스에서 아싸냈어. 내가 말했잖아요. 주식은 단순하게 유식하게 지적으로 이게 주식 단무지야. 앞으로 나만 따라오소.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여러분을 또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요. 지난주에 여러분 알다시피 옵션 만기일이었죠.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많이 부탁 당부를 했는데 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우리 개인들이 큰 데미지를 입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아픈 것을 왜 끄집어내느냐, 지금 또 여러분들이 그 아픔을 생각지 않고 또 그런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뭐 매도, 폴 옵션 매도, 풋 옵션 매도인데요. 지금 그 글로벌 증시가 주가가 상승을 해도 우리가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콜 옵션과 풋 옵션, 특히 풋 옵션의 매도, 풋 옵션의 매도는 주가가 올라가면서 먹습니다. 근데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고 이러니까 우리 개인들이 풋 옵션 매도를 계속 쳐요. 풋 옵션 매수를 치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이 너희들을 먹게 해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가를 계속 안 올리고 있습니다. 또 주가를 빼자니 어떻게 해요? 콜 옵션 매도가 먹을 것 같고 올리자니 풋 옵션 매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간 가치로 지금 개인들을 계속 속된 말로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가 부디 당부 한 번 더 하겠는데 옵션 하지 마십시오. 옵션 하지 마라, 이렇게고요. 옵션을 꼭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여러분이 제일 미우신 분을 옵션을 하라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8주 동안 여러분, 한 8주 동안 DMI 차트 했죠. 많은 분들이 DMI 차트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오늘은 일단 시황부터 좀 하고 여러분 곁에 그 다음에 오늘은 시그마 차트를 조금 할까 합니다. 시황은 여러분 주가 자체가 굉장히 좀 특이하죠. 주가 자체가 특이하는데 코스닥과 코스피가 굉장히 반대로 놀았냐?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 안 놀았고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거의 똑같이 놀았습니다. 똑같이 놀았는데, 최근에 여러분 보다시피, 올해 들어서 특히 1월 20일 경부터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똑같이 움직입니다. 똑같이 움직이는데 어떤 분은 코스닥이 탄력이 더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코스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는 코스닥과 코스피가 반대로 움직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코스닥과 코스피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다, 이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코스닥과 코스피가 같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고객여탁금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고객여탁금이 지금 절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고객여탁금이 적기 때문에 코스닥과 코스피가 두 개가 연속적으로 가기에는 부담스럽다. 이 말은 뭐냐면 주가가 조금 조정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조금 보실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한테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식이 하락폭의 38%짜리죠. 하락폭의 38%짜리인데, 자, 우리가 여러분 아다시피 하락폭의 38%짜리가 볼 것 같으면 이번에 주가가 1885P에서 쭉 올라가지고 여러분 아다시피 2063P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거기에서 38%짜리가 2000포인트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가 여러분 아다시피 1945포인트짜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1945포인트에서 1950포인트 이 자리가 굉장히 저항과 지지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자리가 저항이 되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가 이제 관건인데, 제가 볼 때는 주가 자체가 조금 계속
횡보 국면을 보일 것이다. 뭐 그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횡보 국면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지렛대 역할을 하죠. 지렛대 역할을 주로 하는 게 이제 주가를 이제 우리가 예측할 때 뭐 이평으로 예측하는 방법이 있고, 이평. 자, 일목균형표. 그 다음에 이제 때죠, 때. 때를 말 때, 이걸 뭐랍니까? 다우 이론이랍니다. 다우 이론. 때를 갖고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목균형표죠. 일목균형표. 이거는 이제 구름을 갖고 하죠. 그 다음 이평을 할 때, 이평을 주로 할 때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주로 20일 이평과 60일 이평, 300일 이평, 이제 이렇게 있죠. 이 300일 이평은 그 자체로 합니다. 그 자체로 하지만 60일과 20일 이평은 주로 지렛대로 많이 합니다. 이 지렛대, 특히 이제 20일 이평 같은 게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게 11 이평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1부터 1, 2, 3, 4, 5, 6, 7, 8, 9, 10. 그 다음에 이제 있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이러면 이 11 이평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21일평이 상승할 때 그 자체도 상승하지만 이 자리가 낮아져도 내가 안 움직여도 이 자리가 낮춰져도 상승을 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21일평 상승할 때 11일평이 상승을 하느냐 하락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데 21일평 상승할 때 꼭 11일평이 상승을 해줘야만이 주가가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일평이 또 궁극적으로 이 말이 뭐냐면 11일평이 상승을 해도 21일평이 궁극적으로 상승을 해야 된다. 이 말을 정리를 해보자 하면요. 자, 이 말을 정리하고자 하면 뭡니까? 첫째, 10일과 21일평입니다. 두 개 다 상승하면은 말할 것도 없겠죠. 두 개 다 상승하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21일평이 상승하지 않고 21일평만 상승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때는 지켜봐야 되고 또 11일평이 상승하는데 21일평이 상승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다시피 물론 하락도 있겠죠. 하락. 그 다음에 이제 11일평이 상승하는데 21일평이 하락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일평 상승하는데 11일평 하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다 하락하는, 이거는 뭐 이야기할 것 없고요. 그러면 여기 보실 때 가장 궁극적으로 될 때 과연 뭐를 볼 것인가 볼 때 기본적으로 21일평의 상승을 해야 됩니다. 10일, 그러니까 최악의, 물론 두 개 다 상승하거나 상승 안 하고 상승하는 건 사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21일평 상승하지 않는 종목은 사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 여러분 보다시피 캔들 차트를 보시면 자, 오늘자를 보겠습니다. 오늘자를 보면 21일평을 딱 봅니다. 21일평을 보니까 자, 21일평 자리가 지금 매물대가 굉장히 층층이 쌓여 있는 부분인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다음 주부터, 다음 주 수요일 이후부터는 잘려나가는 부분이 낮기 때문에 21일평 상승한다 이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기본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21일평이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안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응? 안정이 돼요, 안정이. 응? 21일평이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일평이 굉장히 안정이 됩니다. 21일평이 어떻냐면 21일평이 주가가 빠지더라도 21일평을 많은 분들이 황금보 골드라인이랍니다. 골드. 응? 골드라죠, 골드. 골드라인이라고 한다고요, 골드. 골드라인인데, 이 21일평 자체가 상승하면은 기본적으로 안전장치를 한다. 이렇게 됩니다. 안전장치. 안전장치를 해요. 그 안전장치를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주가가 우리가 21일평을 캔들 차트가 올라가더라도 이 21일평이 상승하는 21일평이냐 횡보하는 21일평이냐 하락하는 21일평에 따라서 천지차입니다. 지금 보시면 21일평 자체가 횡보하는 21일평이죠. 횡보하는 21일평이니까 주가 자체가 탄력이 없는데 앞으로 조금 있으면 여기 잘려가지고 21일평이 상승한다. 다음 주 수요일 이후부터 21일평이 상승한다. 이 말은 뭡니까? 주가가 다음 주부터는 주가가 중반 이후에는 굉장히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괜찮을 거다 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가 자체를 한번 괜찮게 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21일평 자체가 횡보 국면이지만 지금 11일평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11일평이 상승하고 있죠. 11일평 자체가 굉장히 낮으니까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자, 11일평은 다음 주도 계속 상승합니다. 그럼 11일평 상승하는데 다음 주 21일평이 상승한다. 예상외로 장이 굉장히 강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300일평 자리에서 지지 여부다. 300일 제가 이제 1960포인트인데 이 자리가 다음 주 되면 61일평이 이 자리에 넘어올 겁니다. 61일평이 넘어오는데 제가 볼 때는 다음 주는 여기서 굉장히 부딪히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게 굉장히 높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가는 굉장히 마지막 해 뜨기 전에 어두운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꼼꼼하게 좀 보실 필요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실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기간을 주로 설정합니다. 기간 설정을 할 때 주가가 상승했는 날이 며칠이냐? 상승했는 날이 81일이고 하락했는 날이 보통 상승하는 만큼 하락을 합니다. 하필이면 오늘 방송하는 날이 상승이 그 사이 여러분 지난 그 6월부터 주가가 여러분 아시죠? 6월, 7월, 8월, 9월, 10월 5개월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필이면 주가가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이 하필 상승했는 날만큼 조정받은 날입니다. 상승했는 날만큼 조정받은 날입니다. 조정받은 날. 이거 보이시죠? 상승했는 똑같은 날이에요. 제가 이 말을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는 주가 자체를 밀리면은 저점에 적극적으로 사야 된다. 뭐 어떤 분들이 주식을 어떻게 1700포인트 간다, 1600 그런 이야기 하겠지만 그거는 옛날 이야기고 제가 볼 때는 일단 주식은 저는 반등한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 자리 1900 이하에서 5비자 내가 살았겠지. 지금부터는 주식을 밀리는 족족 여러분이 주식을 거두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만큼, 시간만큼 중요한 게 없다 이거죠. 시간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식을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여러분께서 한번 봐주실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다시피, 제가 이제 여러분, 일목균형표에,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겁내는 차트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게 여러 개 있죠. 제가 여러분한테 첫 번째가 제가 이제 이평으로 볼 때는 뭡니까? 60일 이평에 도전하지 마라.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일목균형표에서는 뭐합니까? 선행스팬2에 도전하지 마라.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 선행스팬2가 하락할 때 캔들 차트가 밑에 있으면 주가는 무조건 하락이고, 선행스팬2가 캔들 위에 있으면 상승이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안 믿어요. 자, 이번에도 한번 보면은, 이번에도 보시면 선행스팬2가 사전에 빠지는 걸 알죠? 왜? 이 자리가 잘리기 때문에 이 자리가 잘리는 자리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 제가 여러분한테 답답한 이유가 이 자리가 선행스팬2가 잘리는 자리죠. 잘리는 자리인데 이 자리 여러분 77 선행스팬2 이 자리입니다. 이 선행스팬2 자리에서 26일 하니까 27에서 26일이 제일 고점이었단 말이에요. 왜 안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 저점에 여러분 살아갈 때 여러분 사줬습니다. 이 청송촌놈이 지난주 뭐랬겠습니까? 월화수 변곡점이 이랬겠죠. 왜? 선행스팬2가 사전에 빠지는 걸 아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팔았겠는데 왜 안 파느냐고요. 제가 여러분 저점에 사가지고 고점에 팔아줬으면 제가 아침 방송에다 팔으라고. 여러분 과거에 생각 안 납니까? 1월 2일 날 아침에 여러분 내가 먹겠습니까? 그 전에 여러분 녹화본 보세요. 1월 2일 날 안 파면 내가 여러분 피눈물 난다겠죠. 1월장 왜 그러시냐고. 선행스팬2 1월에 일목균형표 안 배우실래요? 선행스팬2 빠지는 거 사전에 알잖아요. 사전에 선행스팬2가 빠지는 걸 사전에 알면 캔들 차트가 밑에 있으면 빠지는 거 안 하잖아요. 이거를 왜 내 말을 안 듣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자리에 여러분 제가 청송촌놈이 제가 쉬어라 하면 쉬어야 되는 그런 국면인데 어쨌든 간 여러분 고점에 못 팔은 분들이 있습니다. 못 팔았으면 일단 기다리셔야 되겠죠.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참 답답하다. 주가가 반등하더라도 구름 변곡이 없으면 주가가 반등을 하더라도 구름 변곡이 없으면 주가가 상승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시죠?
주가가 상승할 때 구름이 변곡이 없으면 주가가 상승을 하는 거에 보통 38%나 62% 조정을 무조건 받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일단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더라도 눌림목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눌림목이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켰죠. 화요일 전후다. 내가 켰는데 저 말을 안 들었어요. 안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반등하면 또 눌림목이 또 있습니다. 왜 눌림목이 있습니까? 구름의 변곡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 말을 꼭 들으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참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참 이 방송을 요즘에는 굉장히 저도 저 나름대로 여러분 저 안고도 안 가져와 가지고 그냥 대충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 이거 방송 여러분 1시간 동화를 한번 읽어 보십시오. 1시간 쉽는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1시간 동화 1시간을 여러분을 위해서 이게 이제 리서치 한다는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의 따뜻한 마음을 아시고, 저의 마음을 꼭 좀 들어주십사.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일목균형표로 봐서 아직까지 주가의 상승이 조금 남았다. 남았다는 말은 뭡니까?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좀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일단 주가는 하락폭의 38%짜리다. 그 38%짜리가 1945포인트짜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은 조정받고 재상승은 1975포인트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주가가 상승할 때 여러분 주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를 보실 필요가 있냐면 주가가 상승할 때는 한 파가 이렇게 있으면 이 5번으로 상승하죠. 5번으로 하락해가 반등할 때는 이게 5개로 안 뜨고 3개로 뜹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때 이 자리가 1945포인트, 1975포인트입니다. 이 조정이 예상외로 굉장히 큽니다. 왜? 3단 하락하면 이 조정이 2번 있기 때문에 조정이 작지만 이 3단 상승은 그러니까 2단이죠. 이게 이제 3단 상승, 2단 상승, 2단 상승은 조정이 굉장히 커요. 이 조정이 크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고점 매도, 이 조정 큰 자리가 뭡니까? 주로 선행스팬 2가 움직이는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 내 말을 안 들어요. 제가 이런 거 볼 때 굉장히 참 섭섭한 것도 있습니다. 섭섭한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 꼭 저 말을 들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러분 주가가 지금 자리에서는 공격적인, 제가 여러분 누차 아침 방송이나 이 수익을 말해서 공격적인 매수할 때는 공격적인 매수를 충분히 하라고 합니다. 공격적인 매수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이제 막 갑자기 이 생각을 하니까 화가 확 납니다. 제가 여러분 저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참, 여러분 진짜 제가 여러분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십시오. 제가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고 제가 뭡니까? 선물 평균가. 이 평균가를 제가 여러분 저때 수치를 정확히 어떻게 추출하는 거를 알려드릴 수 없어.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선물 평균가를 263이다가 260이다, 258이다. 그 다음에 이제 257.5다, 257이라 했겠죠. 여기서 이제 보통 우리가 했겠죠. 선물 평균 가격이 있으면 그 평균 가격 5나 그 다음에 10 빠지면 이제는 공격해야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쪽은 5나 10, 여기서는 이제 매도 공격을 해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 저때 성질 내는 게 왜 성질 내느냐면 선물이 우선입니까? 요즘 주식이 우선입니까? 선물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물이 우선입니다. 제가 여러분 저때 뭐라 했냐면 이때입니다. 아직도 안 잊어버립니다. 245 찍은 날 정확히 오늘로 치면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추석 있고 구정 있고 뭐 다 쳐가지고 이 말 이때요 녹화를 언제 한 줄 압니까? 이때 녹화를 여러분 이때 12일 전에 이게 구정 전에 그 전주에 제가 여러분 저때 몸살나면서 우리 피디님하고 저하고 어떻게 그 설의 거를 땡겨가 있어요. 설을 땡겨 했는데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회원들 저때 이 이야기하고 우리 회원들이 날 잡아먹으려고 해서 왜 이걸 가르쳐 주느냐고 했는데 여러분이 돈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때 선물이 245 갔을 때 이때 선물 평균 가격이 257 됐습니다. 10 넘었죠. 제가 여러분 먹겠습니다. 이 10이하가 무조건 강하게 공격해라. 이때 모든 뻐꾸기들이
뭐라 주가 그때 또 1600, 1700 한다 떠들었다만 내가 이때 여러분 그때 먹겠습니다. 여러분 아침 방송에도 나와가 주식 더 사세요. 근데 안 사더라고요. 안 샀어요. 1월 2일 날 폭락할 때 1월 2일 날 이 선물의 평균 가격이 아침에 266일 때 이때 평균 가격이 255였습니다. 이때 이 아침에 255였단 말이에요. 255. 선물 평균이 10 이상 넘으면 절대 못 버팁니다. 못 버틴다고요. 왜 내 말을 안 듣습니까? 내가 왜 내 말 안 듣냐고. 죽으면 더 죽을 것 같고, 자, 우리가 DMI 차트를 보면서 뭘 느꼈습니까? 내 거를 보지 말고 상대 거를 봐라. 상대가 가장 약점이 있을 때 공격을 하자고 합니다. 공격을. 상대가 약점이 있을 때 공격합니다. 자, 우리가 장꾀를 부려다가 망연사태가 많습니다. 자, 제가 요즘 여러분 저때 사기 이야기를 무지하게 합니다. 중국의 16국 중에 왼수지간이 있습니다. 왼수지간이 뭡니까? 오왕과 오나라와 월나라입니다. 월나라. 왜? 오나라와 월나라는 뭡니까? 자, 이건 뭡니까? 양쯔강을 놓고 남쪽과 북쪽입니다. 그 월나라는 중국을 침투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오나라를 잡아먹어야 돼요. 그 오나라는 뭡니까? 이 초나라를 잡으려고 합니다. 초나라를 잡으려고 하이. 자, 잘 들으세요. 오나라가 초나라를 잡으려고 하이게는 오나라가 무섭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합니까? 손무가 사신을 보냅니다. 월나라에. 뭐라고 보냅니까? 군사와 곡식을 좀 돌락합니다. 군사와. 곡식을 원조를 좀 해달라 합니다. 왜? 월나라가 잘 살아요. 하니까 머리를 팍 씁니다. 월나라가. 야, 군사를 안 주면 뭐 합니까? 이때 이 손무가 뭐 합니까? 군사와 곡식을 주면 월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오지 않는 거다. 왜? 지렛대 역할을 하니까. 그 대신 뭐라 합니까? 그 대신 안 도와주면 우리가 초나라를 치면 얘들이 쳐들어올 것이다. 이랍니다. 근데 여기에 장깨 부르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장깨. 손무보다 약간 떨어지는 범녀라고 있습니다. 범녀가 있어요. 범녀가 뭐 합니까? 군사는 보내지 말고 곡식만 줘라. 이럽니다. 곡식만 줘라입니다. 그래서, 곡식만 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나라가, 뭡니까? 합녀죠, 합녀. 오왕하고, 오자스가, 와, 좋아 죽습니다. 뭡니까? 월나라가 이제는 우리를 안 쳐들어 줄 겁니다. 근데 소문은 뭐 합니까? 아닙니다. 쳐들어옵니다. 이랍니다. 왜 쳐들어옵니까? 했겠네. 이 나라는 이모작이 한다, 이모작. 이모작 하기 때문에 곡식은 줘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냥 쳐들어온다, 이랍니다. 그러면서 왜입니까? 5,000명 군사를 여기 협곡에 딱 숨겨놓습니다, 협곡에 숨겨놓으면서 소문을 냅니다, 소문을. 왜? 오나라는 어떻게 방책을 해놨다. 그래서 범녀가 뭐 합니까? 손무하고 이 사람들은 방책을 해놨을 것이다. 해놨다. 소문이 나니까 못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나라가 초나라를 칩니다. 치면서 이 월나라가 공격을 해도 되는데 공격을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왜? 5,000명 때문에 몇만 명, 100만 명의 군사가 잡힙니다.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말이 뭔지는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뭡니까?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안전장치. 우리의 주식의 안전장치가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의 주식의 첫 번째가 낙폭과대입니다. 낙폭과대. 두 번째가 뭡니까? 1등주죠. 1등주. 자, 그러면 여기 범녀의 장기가 뭡니까? 범녀의 장기가 실적비 저평가. 뭡니까? 핵심주, 삼성전자, 부품 독점 관련주, 이런 식으로 나쁜 짓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됩니다. 작년에 여러분, 제가 기억이, 작년 12월 20 며칠 신문에 중앙지에 이 말을 났어요. 뭐가 났습니까? 중앙지에. 증권방송과 전문가, 증권 애널리스트 추천했던 종목들의 수익이 제일 나쁘다고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말은 뭡니까? 단순하게 해야 되고, 단순하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 걸 충실해야 됩니다, 기본. 저도 옛날 작전주 좋아하고, 언뜻 보면 안 움직인 것 같이 제일 충전합니다. 충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뭡니까? 뭐든지 여러분 안전하게 하셔야 돼요. 그 안전한 기본이 뭡니까? 내가 주식 사가지고 막 날아가는 주식이 있습니다.
그거 말하자면 안전하다는 말은 내가 적게 먹더라도 어떻게 조금씩 늘리는 그런 우량주 마인드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 우량주 마인드의 근본이 뭡니까? 우량주에 맞아 있지만 여러분 나는 제일 웃기는 게 종합주가 지수를 볼 필요 없다 하는 사람. 종합주가 지수를 볼 필요. 종합주가 지수가 방금 61평에 도전하지 말고 선행스펜2에 도전하지 말았습니다. 선행스펜2가 꺾이는 걸 이미 알죠. 왜? 52일에 고가가 이때가 내 캔들차가 52일에 고가 아닙니까? 이 고가가 잘리면 선행스펜2 밑에 캔들이 있으면 주가가 빠진다 이 말이죠. 그거를 계속 갈쳐도 안 됩니다. 61평이 떨어지고 있고, 야, 한번 보세요. 61평이 떨어지고 있고, 선행스펜2가, 여기 한번 보세요. 52일이 떨어지는데, 왜 이 청송촌놈 말을 무시합니까? 61평이 떨어지고, 선행스펜2가 떨어지는데, 왜 나를 좀 무시하느냐고. 거기에 제가 뭘 하겠습니까? 바닥에 살 때는 내가 평균 가격이죠. 평균 가격이, 지금 256에 왔습니다. 밀려가지고. 저는 여러분한테 평균 가격 11대 4가 평균 가격 가까이만 팔아야 될까? 이 평균 가격에서 선물이든지 옵션이든지 액션을 취하지 말란 말이야. 이게 뭡니까? 이게 선물의 평균 가격이 자, 여러분 방금 했듯이 선물의 평균 가격이 뭡니까? 평균 가격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월나라가 오나라를 쳐들어온다는 전제죠. 초나라를 치면은 그 전제에 예방을 합니다. 예방. 무슨 예방을 합니까? 무슨 예방? 군사 5,000명을 협곡에 어떻게 감춰 놓는 거죠. 왜 감춰 놓습니까? 월나라가 못 침해하도록. 월나라가 왜 못 침해합니까? 여기 철벽이다. 이 철벽이 뭡니까? 평균 가격입니다. 평균 가격. 평균 가격을 왜 무시하느냐고요. 나는 선물 안 하니까 선물 필요 없다. 그런 식으로 해보세요. 선물이 왜 거리대금이 4조도 안 돼요. 선물이 거리대금이 하루 70조, 80조, 100조예요. 내가 주식을 돈 벌려고 하면 선물을 알아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평균 가격 계속 이야기도 안 믿어. 평균 가격이 왔고 61평이 떨어지고 선행스펜2가 떨어지는데 제가 여러분 청송촌놈 여러분 다음 주에 화요일날 주식 떨어집니다. 화요일날 떨어집니다. 화요일날 여러분 변곡점입니다. 자 그러면 청송님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는지는 딱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자 선물 평균 가격이 얼마? 200 57입니다. 선물 평균 가격이 257. 자 21평에서 다음 주 뜬다. 11평 보라. 뜬다죠. 자, 선행스펜2는 떨어지다가 정지했다. 자, 선행스펜2는 뭡니까? 세모죠. 21평 상승. 상승하는데 걸린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이 기점을 보고 주식을 사라. 이 말은 뭡니까? 주가가 평균 가격을 뚫고 내려가면 또 벌리고자 하는 습관이 있어요. 벌리고자 하는 습관이.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다음 주에 저점에 주식을 밀리면은 어떻게 저점에 매수를 하는 타임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가지면 매수하는 타임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어디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밀리면 매수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가 오늘 키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황은 이만큼 하고요. 자, 이제, 공부 좀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DMI 차트였죠. 우리가 이제 차트를 차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차트 중에 여러 가지 차트인데, 저도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차트입니다. 이 차트를 굉장히 좋아하는 차트 중에 하나다. 이런데, 우리가 보통 그 차트를 만든 차트 중에 이제 여러분 아다시피 차트가 3개가 있죠. 이제 거래량 차트가 있고요. 보여지표죠. 거래량 차트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거래량 차트가 있고 추세 차트가 있죠. 추세 차트도 심리 차트로 됩니다. 심리 차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평 차트가 있죠. 그 이평 차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이평 차트를 20일 이평으로 만든 게 제일 많습니다. 20일 CCI도 그렇고
뭐 RSI도 그렇고 등등 있는데 이 21일평으로 만든 차트가 있는데 우리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일평 차트가 어떤 게 있느냐.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21일평입니다. 21일평이면 자 21일평 그러면 여기가 주가가 10,000원입니다. 10,000원. 여기가 20,000원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21일평이 상승하는 전제입니다. 상승하는 전제인데 21일평 위에 있으면은 10,000원대 위에 있으면은 고평가입니다. 20,000원짜리지만 밑에 있으면 이제 이 평이 상승하는 전제입니다. 저평가입니다. 이 평으로 봤을 때. 우리가 단순하게 보기에는 이 10,000원대가 싸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저평가예요. 이게 뭡니까? 절대성의 상대성이죠. 우리가 증권하는 분들이 우리 시청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절대성 평가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차트를 보는데 그러면 지금 제가 21일평에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일평을 한번 볼게요. 자 21일평을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자 21일평을 좀 한번 21일평에서 내 캔들 차트가 고평가됐는지 안 평가됐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보통 21일 캔들 위에 있으면 주가가 간다 했는데 가도 우리가 과하면 자 주가 보면 21일평 위에 간다. 21일평 위에 우리가 이제 이격도 가죠. 이 이격이 벌어지면 어떻게 주가는 조정받아. 그 밤에 떨어질 때도 떨어지면 이격이 벌어지면 주가가 반등합니다. 근데 이격이라는 것은 단순 이격이죠. 이 이격을 굉장히 뭡니까? 수치화한 차트가 있습니다. 그 수치화한 차트가 뭐냐면 시그마 차트입니다. 시그마 차트. 이 수치화한 게 시그마 차트입니다. 시그마 차트. 이 시그마 차트예요. 이 시그마 차트에 보통 여러분 영선 관통이 21일평을 엮는 겁니다. 이격도 하고 흡사한데 이격도보다 더 수치적으로 정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21일평 건너뛰면 사겠다. 21일평 뛰면 사겠다. 21일평 자 20일 있으면 올라갔다 이래죠. 이랍니다. 이러면은 자,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때 21일평이 이렇게 있으면 나 21일평 사겠다. 그러면 역배열 때는 주식을 매수하지를 못합니다. 매수하지 못해요. 어떻게 21일평에 그러면 정배열 때는 매도하지 못합니다. 왜? 보통 텔레비의 전문가들이 뭐라고 합니까? 21일평 깨면은 파세요. 21일평 어떻게 치고 나면 사세요. 그거 굉장히 책임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가가 바닥에서 21일평 걷는다. 하락폭에 38% 이상 떠가 있고 주가가 21일평 깰 때쯤 되면 상승폭에 38% 이상 깨가 있습니다. 아이마 이렇게 그게 문제거든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이 시그마 차트가 있는데 이 시그마 차트 오늘은 여러분한테 시그마 차트 영선 차트에 그러니까 시그마 차트가 21일평하고 중복되는 부분에서 매수 타임을 가져야 된다. 단 여기에 단점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21일평이 상승인지 하락인지를 모릅니다. 21일평. 이 영선 매매 기법은 상승인지 하락인지 모릅니다. 왜? 이 평 자체를, 이 평이 뭡니까? 이 영선이 이 평이 딱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이 평을 봐야 되죠. 이 평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면 종이격을 봐야 됩니다. 종이격은 뭡니까? 어제와 오늘 차이를 빼보면 플러스 어제 주가와 어제 이 평과 어제 21일평과 오늘 21일평을 빼보면 플러스 나면 주가가 계속 올라가겠죠.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때 종이격이 플러스면 뭐를 노리고? 콜만 노리는 거죠. 콜만. 자, 어디요? 요 자리 콜, 요 자리 콜, 요 자리 콜. 종이격을 할 때 콜자리만 노립니다. 종이격이 플러스일 때는 콜자리만 노립니다. 종이격이 플러스 날 때 콜자리. 그러면 종이격이 반대로 떨어질 때는 뭡니까? 풋만 노립니다. 자, 여기서 풋 노리고, 매도 치죠, 매도. 풋 노리고,
한 템포로 푸만 오래요, 푸만. 한쪽 길만 가는 거죠. 이게 뭡니까? 시그마 차드의 극단적인 매매인데 굉장히 잘 맞습니다. 여러분 21평보다 이 시그마 차드를 왜 그렇습니까? 21평은 캔들이 언제 결정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싱어가 밑에 올라오면 뚫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뚫는 거를. 뚫는 거. 그때 뭐 종이경만 21평이 살아있나 죽었냐만 보시면 되죠. 그건 쉽게 볼 수 있죠. 왜? 21평은 쉽게 안 꺾이니까. 그때 21평 매매를 갈 때 이 시그마 차드를 갖고 매매하시면 여러분이 굉장히 템포를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당근 뭡니까? 선물도 마찬가지겠죠. 선물도. 자, 선물 한번 볼까요?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도 이 시그마 차드를 갖고 매매하시면 굉장히, 자, 분봉은, 청송님, 그러면 분봉은 맞습니까? 묻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 원래 여러분 보조지표가 뭐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이게 선물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선물 때문에. 이 분봉 자체가 선물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선물. 선물 때문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실 것 같으면 시그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그마 차트를 보시면 선물도 너무너무 괴롭게 잘 맞다는 거죠. 괴롭게. 괴롭게 잘 맞다. 자, 여기입니다. 선물 3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3분봉으로 보시면 올라갈 때 항시 콜을 때리는 겁니다. 내려갈 때 풋을 때리고 콜 때리고 자 여기는 뭡니까? 콜 때리죠? 상승. 그러니까 이 평이 상승할 때 콜 넣어놓습니다. 너무너무 잘 맞습니다. 여러분 하면 자 청송님 그러면 시그마 차드는 후행성입니까? MACD 같은 후행성 이건 동행성 차드입니다. 동행성 차드. 동행성 차드예요. 응? 동행성 차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시그마 차드를 한번 봐보십시오. 너무너무너무 잘 맞아가지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1봉으로 한번 볼게요. 1봉 지금 보시면 시그마 차드가 변곡점 자리에 와 있습니다. 시그마 차드 변곡점 자리. 자, 제가 방금 21평을 굉장히 중요시 얘기했죠. 시그마 차드 변곡점 자리. 그 자리 20개를 본다. 20개 보니까 어디 거의 끝이 납니다. 거의. 왜? 한 3, 4일 있으면 3, 4일 있으면 그때부터 시그마 차드가 상승으로 돌아선다는 거죠. 시그마 차드가 상승 3일. 왜? 이 부분이 잘리면은. 이 부분이 잘리는 거죠. 시그마 차드가 영선 위에 온다는 말은 뭡니까? 21일평의 상승 트렌스를 자, 시그마 차드가 영선 위에 올라올 때 두 가지가 있죠. 뭡니까? 21일평이 상승이냐 하락이냐죠. 자, 시그마 차드가 영선 위에 왔다. 이때 21일평 이 평을 봐야 되죠. 상승 2평인지 하락 2평이냐. 위에 갔는데 하락 2평일 때는 매매를 하지 말고 상승 2평일 때는 주식을 어떻게 쏠 때 뭡니까?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주가가 상승해도 진상승인지 오리지널 상승인지 가르지널 상승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상승인지 가르지널 상승인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주식을 한번 볼까요? 주식으로 여러분 오리지널 상승인지 속된 말로 가르지널 상승인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여러분 이런 분 있습니다. 청송님 그 많은 차트를 왜 다 씁니까? 하는 분 있어요. 아이고 내 참 기가 차서 그 많은 차트를 왜 씁니까? 여러분한테 제일 잘 맞다고 쓰는 거 하나만 쓰세요. 하나만. 여러분한테 잘 맞는 거 하나만 쓰시라고. 하나만. 자, 시그마 차트입니다. 시그마 차트. 제가 여러분한테 이번에 대우건설 추천해가지고 짧은 시간에 30% 수익 내줬습니다. 아시죠? 아침 방송에.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어디서 매수해야 됩니까? 시그마 차트 제가 늦어도 저는 여러분한테 제일 바닥에 했죠. 어디? 여기서 했단 말이겠어요. 저는 전날 여러분한테 내가 6,000원에 여러분 추천해가지고 어디 제일 꼭지에 때려줬죠. 여기 꼭지 왜 때려줬습니까? 꼭지 때려줘 아는 분. 300일 2평이 거기 있었거든. 300일 2평이 거기 있었단 말이야. 300일 2평이. 내가 아침 방송에 대우건설 매도 추락하니까 왜 파느냐고! 청송님 안 파면 안 되느냐고! 아이고 기가 차서 왜 파느냐고. 왜 파느냐고.
아니, 내가 추천했으면 내가 6,000원에 추천해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보자. 6,000원 추천해가 8,000원에 팔면 돈 얼마 먹습니까? 2,000원 아닙니까? 2,000원 몇 프로예요? 30, 거의 4, 5%. 며칠 사이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일. 보름 만에 30 몇 프로 먹으면 이번에 대우건설이 어떻게 됩니까? 대우건설이, 사상 최고 수익률 됐죠. 사상 악재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 보시면 주가가 살아있는지, 주가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 한번 볼게요. 변곡점이죠? 자, 뭡니까? 인버스도 변곡. 변곡점이란 뭡니까? 제가 시그마 정선이 변곡점인 거죠. 자, 삼성전자도 변곡점이죠. 자, 한국전력 계속 상승 트렌드. SK 하이닉스 상승, 삼성생명 변곡점, 네이버 상승 트렌드, 모비스 변곡점, 현대차 하방, 포스코 변곡점, 신한지주 변곡점, 기아차 변곡점. 코스피 상위 플러스 10종목에 하이닉스 포함해가지고 7종목이 변곡점이다. 7종목이 변곡점이란 말은 뭡니까? 여기서 주가가 상승하면은 들어가고 못 걷다. 양다리다. 양다리일 때 청송촌님이 말하는 건 뭡니까? 저는 올라간다. 그때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간다고? 밀렸다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왜 밀렸다 올라갑니까? 코스닥과 코스피가 두 개 다 뜨고 있고 선행 스펜2 자체가 하락을 종쳐고 20일 이평이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죠. 청송님 양다리 걸치는 거 아닙니까? 저 양다리 안 걸치는 거 모릅니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갖고 있는 종목, 혹시 고점에 못 팔아.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지난주 먹습니다. 여러분, 화요일 저는 고점에 팔아야 됩니다. 단기 승부입니다. 고점에 못 팔아. 물론 기다렸어요. 그러면 돈 있으면 뭐 해야 된다고? 이번에 밀릴 때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뭐 양다리 걸칩니까? 천만의 양다리. 여러분, 건설주 전부 안 된다 했죠? 점화 된다 했습니다. 점화 건설주 된다 했죠? 아니면 아니라 하세요. 건설주가 이번에 최고의 수익률을 보였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21일평 주가에 21일평 주식에 내가 여러분 21일평을 뭡니까? 골든 라인 했겠죠. 황금 라인 했겠죠. 그 21일평 내가 저거 방금 전제 조건이 또 있었습니다. 제일 좋은 게 뭐라고요? 21일평을 살 때 21일평 살 때 20일평 상승 전제 조건에 11일평까지 꼭 보고 살아야 겠죠. 요때 20일평 살 요때 1100이 뭐냐? 시그마 차트. 시그마 차트를 보면 냉철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거죠. 여러분, 내가 오세요. 은근하면 교양 지키려고 합니다. 은근하면 교양 지키려고 해. 여러분, 돈 잃은 여러분 문제 때 내가 뭐 성질내야 망하겠습니까? 성질내가 망하겠느냐고. 그 성질내가 망하겠냐고.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매도 치고 난리다 매도 치고 여러분 때문에 주식이 안 올라가잖아. 죽더라도 여러분만 죽으라고. 왜 주식 갖고 있는 사람, 선물 갖고 있는 사람 다 죽이느냐고. 내 마음 모릅니까? 내가 6개월 만에 처음에 열렸어, 처음으로. 내 마음 모르느냐고. 뭐 어차피 좋고요. 여러분 들리신 분, 물리신 분,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뭡니까? 주식이 상승하면 상승 더 합니다. 밀렸다가 이번에 주가가 떨어질 때 풋옵션 매도 여기 홍역 치료입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 풋옵션 매도는 올라가야 먹는 거죠. 홍역 치료니까 풋옵션 매도하신 분들 빨리 여러분 정리를 하십시오. 다치지 마시고요. 분명히 다칩니다. 분명히 다칩니다. 네, 분명히 이야기할게요. 저 지난주에 목요일날 너무 괴로웠어요. 뭡니까? 내 말 안 듣고. 청송님 하다 보이 그랬다. 하기는 뭘 하다 보이 그랬어. 내 말 안 들어 그런 거지. 그러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먹겠습니다. 주식 크게 빠지지 않을 것이다 했죠. 왜 그렇습니까? 삼성전자가 빠질 자리가 아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삼성전자 130만 이하에서 내가 먹겠습니까? 여러분 단타 치십시오 했죠. 130만 이하에서 무조건 단타 치라.
삼성전자 여러분 생각했죠? 외국인 순매도 매수에 외국인 순매도 요즘 외국인 매매, 외국인 기관 매매에 삼성전자가 60%입니다. 하이닉스 포함해가. 이 주식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견본 뭡니까? 삼성전자 안 뜨면 주식 안 뜨는 거, 삼성 빠지면 안 빠지는 거예요. 그거를 왜 안 합니까? 어떤 사람 보면 자기 종목만 눈 벌겋게 보고 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고 하면요.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어떻게 해요? 주가는 밀린다. 밀리지만 그 밀리는 타임에 다음에 주 초반 약세에 주 중반 이후는 강세입니다. 밀릴 때 매수를 하셔야 된다. 궁극적으로 내가 먹겠습니까? 1945에서 뭡니까? 75포인트까지 간다. 갑니다. 어쨌든 간 지금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저 말을 꼭 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먹겠습니까? 월화수 있으면 21일평이 상승한다. 우리가 배웠죠? 21일평 상승하다. 캔들 차트가 밑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공격이다. 이 말은 뭡니까? 월화수 전후에서 21일평가 멀리 떨어졌을 때 그때 뭐를 보고 시그마 차트를 보고 공격 매수를 하라 이 말이에요. 공격 매수. 여러분 답도 가르쳐줘. 안 나. 다 한다. 왜 안 합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구름대가 좁아졌다는 건 뭡니까? 구름이 넓다, 구름이 좁아졌다는 말은 뭡니까? 주가가 올라가는데 저항이, 이 구름이 뭡니까? 일목균형표의 지지와 저항입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는 두꺼우면 저항이지만 주가가 내려갈 때 지지입니다. 근데 지지가 좁아졌다는 말은 뭡니까? 매물을 다 소화했다는 거죠, 매물을. 매물을 다 소화했다는 겁니다. 매물을 다 소화했어요. 매물을 다 소화했다는 말은 뭡니까? 선행 스팬2 움직이면서 일단 단기적으로 빠지면 이 빠짐이 뭐란 말이에요? 속임수 빠짐, 눌림목 빠짐이란 거죠. 그 눌림목 빠짐에 여러분이 어떻게 주식을 저점 매수, 꼭지에 못 팔으신 분들은 저점 매수 기회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점 기회를 여러분 꼭 좀 가져주십시오. 저점 매매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시간이 갔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 곁에 화를 좀 많이 냈는데 여러분 잘 되라고 화낸 겁니다. 내 마음 모릅니까? 제가요, 어떤 데 막 가슴이 막, 어떤 데 제가요, 내 속을 열어가지고, 제가 하이타이에 빨아가지고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내 속이 막 하도 시커머져가지고, 막 하이타이가 안 됩니다. 내가 볼 때 락스너가 빨아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속이 내가 새까맣습니다. 새까매. 내 마음 모르느냐고. 내 마음 모릅니까? 여러분, 부디 수익을 말하다 아침 방송 하는 대로 좀 하십시오. 저는 카지만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부디 저를 믿고 여러분 꼭 하시고 여러분 저 진짜 여러분 편입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청송천 없인 장입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sen.tv.co.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